판재와 본강영의 실적 호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었고요. 중국이 영향력이 감소가 되었죠.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가 되면은 제가격의 질 좋은 상품들을 제대로 팔 수가 있으니 하반기에는 좀 더 높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의 이유가 판매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판매량은 똑같은데 판매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철강의 수요가 회복이 됐고, 그리고 중국산 영향력의 악화로 인해서 톤당 20만 원의 가격 인상이 있었어요. 톤당 이제 20만 원 가격이 올라갔던 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 다음에 박판, 컬러 강판 이런 부분들이 구조조정의 영향으로 인해서 생산량과 판매량이 감소가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글로벌 철강 시장에 호조가 있었고 여기에 따른 판매 가격의 상승, 그리고 저수익 사업이 개선이 되는 거죠. 수익이 안 났던 부분은 이제 좀 개선을 할 수가 있고, 또 손익 부분을 또 그 와중에서 개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이 상승되고 전방산업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 실적 개선이 좋아지게 되는 요 흐름은 2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요즘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차량용 반도체 수급으로 인해서 이 강판에 대한 물량 부담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격이 인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동차 강판에 이제 물량 부담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가격 상승으로 만회할 수 있다. 물량은 지금 많이 못 내지만 이게 지금 수요와 공급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용 후판, 그리고 자동차 강판 이런 부분들이 인상을 했어요. 가격이 인상되었고, 이제 소급 감안을 하면은 판재료가 톤당 10만 원 이상 상승이 될 것이고, 철근 역시 상승분을 뒤늦게 반영하여서 수익선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재 출하량 뭐 내년 중심으로 예상치가 QOQ 대비해서는 13.6%로 예상치를 상회는 했고, 그리고 투입 단가 상승폭보다 제한적으로 톤당 마진 스프레드가 이제 분기별 6만 원 이상 개선이 됐다라는 거죠. 상황이 전분기 대비해서 되게 좋아진 거예요. 저수익 사업이 정리가 이제 오래되었고, 시장이 너무나도 좋아졌어요. 중국 애들이 영향력이 많이 없어지고, 이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말 좋은 철강의 애들이 이제 단가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100%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1분기는 되게 좋아졌다. 이 좋은 실적이 현황과 흐름이 장기화되고 있고, 시장이 점차적으로 좋게 개선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본강형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아, 이거였구나. 판재료 중심의 전체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따라서 판재료 스프레드의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어요. 톤당 75,000원에서 다 팔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생산은 균일한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분기 스프레드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큰 폭의 가격 인상, 왜냐면은 지금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데, 지금 뭐 자동차 부분이라던가 건설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철강들이 들어가는 수요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내가 100개밖에 못 만드는 거 예전엔 1,000원에 팔았으면 지금은 75,000원 늘어났다고 하니까 76,000원으로 파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분기 스프레드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서 가격 인상이 올라갔고, 이 본강형 얘네들은 톤당 75,000원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계절적 성수기가 왔죠. 건설 현장의 계절적 성수기 봄에 많이 하잖아요. 이 성수기와 더불어서 건설의 호재가 2분기 쪽으로 딱 가면은 양호한 판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국내 유통가에서 이제 철근, 그리고 H형강 이렇게 보시는데, 20년도 12월에서 21년도 1월까지 가는데 급격한 상승이 있었죠. 여기 이렇게 바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3월, 4월에서 또 엄청나게 또 급격하게 올라갔죠.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은 20년도 9월에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동차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쓰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쓰여요. 수소차에도 쓰이고요, 연료 전지 발전 뭐 요 부분에도 쓰이고요, 부품에도 들어가고요. 차량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보도록 할게요. 야, 이게 현대제철만 좋냐, 다른 기업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리포트들을 뜯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20년도, 21년도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우리가 크게 볼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주식은요, 이 기업이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를 더 벌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현재 500원 버는 기업이 1000원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1500원 벌고. 그러니까 10만원 벌던 애가 9만원, 8만원 떨어지는 것보다 500원 버는 애가 1000원, 1,500원 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 현대제철 보세요. 밸류에이션이 이제 0.4%예요. 3.7%로 껑충 뛰어오른 3%가 늘어났어요. 가시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3% 늘어났고요.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21년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영풍도 마찬가지로 영풍은 0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난 레이트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잡지는 않았어요. 세아베스틸도 눈여겨볼 만해요.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무려 3.8%, 3.9%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승률로 따지자면은 현대제철보다는 세아베스틸이 더 낫기는 해요. 풍산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늘어나는 애들이고요. 동국제약은 떨어지는 애들이고 한국철강은 늘어나는 경우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철강을 내가 살까?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보는 게 좋을까? 올해를 봤었을 때 라고 했었을 때는 현대제철이라던가 세아베스틸 그리고 포스코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볼까 고민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래 21년? 그럼 22년도는 어떻게 되지? 저는 현대제철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22년도 볼게요. 영업이익이 22년도에는 마이너스 2% 평균치로 나와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가 쭉쭉쭉 나왔다기보다는 메리츠증권에서 정말 대폭 하향을 해놨거든요. 메리츠증권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내가 봤었을 때 안 좋은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그 안 좋은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위험 요소가 분명히 있긴 있죠. 중국이 지금 영향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영향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중국 애들이 다시 오면은 영업이익은 감소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가 나왔지만 요즘 철강이 너무 잘 가죠. 그래도 23년도에는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내가 봤었을 때는 작년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작년도 영업이익이 참고적으로 730억이에요. 20년도 영업이익이 730억인데 얘네들 나오는 거 봐봐요. 1조 4,430억이에요. 이게 얼마 차이예요? 철강이 너무 잘 간다. 왜 잘 가는지 이 숫자로 알려주잖아요. 이거를 보고 그래 여기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가야지?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리포트는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특히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높고 흔히 말하는 이제 대형주, 기관 투자자들이 좀 애용하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들이 무료 리포트가 그래도 꽤 나오는 편이거든요. 주기적으로 리포트 체크하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무슨 이슈가 있구나. 일회성 비용이 뭐가 나갔구나. 그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올해의 전망은 너무나도 좋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하지만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는 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 다음 연도 안 좋으면 또 더 그 다음 연도 좋아지니까 내가 목표치를 어떻게 잡고 가는지는 여기서 보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보면 여러분들 체크하시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물론 요거는 현대차증권에서 제가 하나 가져온 거예요. 현대차증권이 요렇게 전망을 해놨죠.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3% 똑같이 좋아질 것이다. 그 3% 똑같이 나온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F라고 써있는 건 전망치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안 좋았는데 지금 다시 좋아지고 약간 이제 그런 변수들이 있으니까요. 그 지금 왜 좋아졌어요? 중국 애들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인상을 통한 영업이익이 늘어난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업이익 이제 볼게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있어요. 정말 처참했죠. 2020년도에는 무려 1분기 때는 마이너스 210억 원에서 90억으로 올랐고 180억 올랐고 350억 올랐어요. 갑자기 1분기 때 2,970억이 된 거예요. 2분기 때는 3,850억으로 또 껑충 뛰죠. 3분기 때는 좀 다시 줄어들어요. 3분기 때는 좀 다시 줄어들다가 4분기 때 또 다시 올라가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현대제철을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고지고대로 이게 100% 다 맞다고 가정을 할게요. 연한 파란색이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대비해서 100% 올라간 건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급격하게 막 급발진하면서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이죠. 전망치 대비해서 너무 좋고 그러니까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아시는 분들은 선뜻 얘네들을 잡기가 어려운 거야. 한 해가 바뀌면서 바뀌었죠. 업황도 너무 좋아지고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건 전망치에 대한 평균치입니다. 전망치에 대한 평균치가 21년도 2분기 때는 거의 컨센서스가 배로 올라요.
이만큼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분기 때 내려갔다가 4분기 때 다시 올라가죠.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가지고 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바로 당장 팔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적어도 저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적어도 2021년도 2분기 때까 실적 발표 전까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추이를 봤다가 컨센서스가 하회됐네? 그럼 전 뒤도 안 돌아보고 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안 볼 거예요. 근데 컨센서스 상회를 했네? 근데 앞으로 떨어질 게 예를 들어서 이 리포트를 보니까 얘네들은 왜 3분기 때 떨어지지? 물론 이때가 계절적인 성수기라서 그런 건 있어요. 계절적인 성수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갔지만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혹은 뭐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좋아지니까 팔아야 돼. 이것도 전략이에요. 다른 수요가 들어가고 다른 좋은 점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은 4분기까지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도 되겠지만 보통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주가의 흐름이 2분기 때 컨센서스 상회되는지 하회되는지 보고 상회가 되면 이제 상회된 것까지 먹은 다음에 저는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아요. 다른 모멘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이제 성수기 때문에 올라갔으니까 비수기 때는 거기에 따른 영업이익이 떨어질 게 보이니까요. 네. 아니면은 뭐 더 컨센서스가 더 좋게 나오고 해가지고 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이거를 보고 전략은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프로 그려보니 별도 같은 부분이 21년도에 올랐다가 4분기 때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리포트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연결 같은 부분도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신라하고 좀 다른 경우죠. 뭐 판관비가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조 관리가 더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